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수지자의 에디션 청약 분석인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인기 있는 주거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그림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입지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가를 보고 다들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 긴장감.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긴장감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좀 무리수일지 자료 속 단서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아파트 한 단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이 분양가가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그리고 그 결과가 용인 수지라는 지역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심리 테스트가 시작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심리 테스트라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그 시험대 위에 오른 수지자의 에디션이라는 상품 자체부터 한번 뜯어보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걸까요? 네, 우선 기본 정보부터 짚어봐야겠죠? 위치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 내에서도 중심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좀 재미있어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걸어서 14분, 동천역에서는 12분, 딱 두 역의 중간쯤에 있네요. 네, 그렇죠. 이걸 더블 역세권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양쪽 다 조금씩 애매하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진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살아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엎어지면 코다을 초역세권을 선호하는 분들께는 좀 아쉬울 수 있죠. 네, 좀 멀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두 노선을 모두 선택지로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 단지의 진짜 매력은 지하철역보다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요? 바로 초품화라는 거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요. 자료에도 풍덕초등학교까지 걸어서 8분 거리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잖아요. 이만한 게 없죠. 그렇죠. 수지라는 지역 자체가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학군 수요가 아주 탄탄한 곳입니다. 네. 그런 곳에서 신축 아파트가 초등학교를 이 정도 거리로 끼고 있다는 건 사실상 흥행 보증수표 중 하나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역까지 10분 남짓 걷는 건 감수할 수 있어도 아이 학교가 멀어지는 건 용납 못하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단지 규모를 보니까 총 480세대인데 이 중에서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 아파트가 409세대. 네, 압도적으로 많죠.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한 겁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두텁고 나중에 팔 때도 가장 잘 팔리는 소위 환금성이 뛰어난 평형에 집중한 거죠.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공략하겠다. 네, 펜트하우스 같은 대형 평수도 몇 개 넣긴 했지만 그건 약간 구색 맞추기에 가깝고요. 사실상 우리는 30평대 실수요자들을 잡겠다는 건설사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세대 구성입니다. 그렇군요. 입지도 좋고 상품 구성도 시장의 핵심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고 이렇게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런 장점들을 좀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 큰 허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각종 규제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의 벽이죠. 규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곳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당첨되면 3년간 팔 수가 없어요. 전매 제한이죠. 3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다른 어떤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와, 10년이라니? 거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통장을 써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단타로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는 아예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라고 해도 분양가의 40%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규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떤 방향이죠? 자금 계획 확실하고 이 집에 오랫동안 실제로 살 실수요자만 오세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수요자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바로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자료에 나온 분양가를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6천만 원입니다. 15억 6천만 원. 그 대상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입니다. 아, 그 단지요? 네. 2015년에 지어졌으니 이제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아파트인데 현재 가장 싸게 나온 매물의 호가가 12억 원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10년 된 옆 아파트가 12억. 그리고 이제 막 짓기 시작해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새 아파트가 15억 6천? 네, 맞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3억 6천만 원 차이인데 여기에 5년이라는 기다림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비교 대상을 하나 더 볼까요? 수지구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아, 롯데캐슬 골드타운? 여기엔 수지구청역과 단지가 바로 연결된 초역세권이라 입지면에서는 더 낮다고 평가받는 곳인데 현재 시세가 14억에서 15억 원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지역대장 아파트의 현재 시세보다도 더 비싸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집을 장만하는 로또 같은 기대를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작성자가 내린 핵심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뭐죠? 안전 마진이 없다. 분양가 자체가 이미 주된 시세를 충분히 반영했거나 오히려 살짝 웃도는 수준에서 책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되자마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종류의 청약은 아니라는 냉정한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 단지 120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대 분양가가 21억 9천만 원이고 펜트하우스는 50억이 넘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작성자분 말씀이 이 비현실적인 가격을 보고 나니 오히려 84제곱미터에 15억 6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하, 이거 정말 고도의 심리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가격 앵커링 효과죠. 아주 비싼 기준점을 먼저 제시해서 다른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50억짜리 집도 있는데 15억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요? 네,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케팅적으로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마진은 없고 가격은 부담스러운데 과연 이 청약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가장 큰 질문이죠. 여기서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얼죽신. 얼어죽어도 신축이라는 뜻의 신조어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합리적인 가격이나 안전마진 같은 이성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감성적 선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 감성적인 선호. 네, 구축 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깔끔한 커뮤니티 시설, 최신 평면 설계, 그냥 모든 것이 새 것이라는 그 만족감. 이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가 이번 청약의 성패를 가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성적인 투자 가치와 감성적인 거주 만족도 사이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안전마진이 없다는 팩트를 알면서도 그래도 5년 뒤에 수지에 들어서는 최신 자이 아파트인데 라는 마음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청약이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완판된다면 그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제 용인 수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15억이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아, 단순히 수지자의 에디션 한 단지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지가 새로운 가격의 기준점이 되면서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도 신축이 저 가격에 팔렸네? 그럼 우리 집도 더 올려받아야지? 이런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용인 수지 지역 전체의 집값 기대치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이번 청약 결과를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표현했군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 청약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자께서는 개인적인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어떤 전망이죠? 84제곱미터 타입은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비교적 빠르게 완판될 가능성이 높지만 20억이 훌쩍 넘는 120제곱미터 타입은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크다 보니 주인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아,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별로 시비가 엇갈릴 수 있다. 아주 현실적인 분석이네요. 네, 그쵸.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수지자의 에디션 청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입지 강점과 신축 자이라는 막강한 브랜드를 가졌지만 안전마진 없음이라는 높은 가격 허들을 동시에 안고 있는 참 흥미로운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최종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네, 당신은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같은 분석가가 내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로 당신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청약 풍장을 던지느냐 마느냐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몰아서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만약 이번 청약이 성공하고 얼죽신 현상이 시장의 대세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 건설사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굳이 안전마진을 남겨주지 않는 분양가를 새로운 표준으로 삼게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어쩌면 우리가 알던 청약은 로또라는 공식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리는 시대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